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과 무고성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기후로 신선식품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날씨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앞으로 빈번해질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책은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비와 이상기온 등으로 올해도 매실이나 마늘 등 지역 농가의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기술 개발과 장비 보급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949년 여순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희생된 산청군 시천 삼장면의 주민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단장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도 함께 열렸는데 유족들은 명예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경방송이 경남도와 함께 청소년 꿈 토크 콘서트 청년 지켜 지방 방위대를 개최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 청년들이 애양심 고치와 지역사회 미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관련 토크쇼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5월 달력은 많은 기념일들로 채워져 있죠. 스승의 날은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인 수업과 연구, 따뜻한 상담에 노력을 쏟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원들은 최근 교권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직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 여기저기서 움텄던 노력들. 업무 핸드폰과 개인 핸드폰을 분리하는 투넘버 시스템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시 현장과의 분리, 무고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처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경남교총이 도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 고 교원 2,7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에 해당하는 1,480명이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불만족 이유에 대한 답으로는 행정 업무와 교육활동의 법적 책임 과중이 가장 많았는데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 공제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온전하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정비가 시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수업 방해와 같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나 학부모 민원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교권 침해나 또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우리 교원들은 아직까지 교직 생활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의견 조사에선 전체 인원 중 불과 14%만이 현재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개선의 필요와 폐지에 대한 의견은 86%에 달합니다. 교원들이 꼽은 대표적 이유론 형식적 기념일에 그친다는 것과 스승의 날이 교권의 존중,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 등입니다. 교권 회복에 대한 교원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줍니다. 스승의 참 의미를 돌아보는 스승의 날,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교육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지역사회의 관심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이상기후로 신선식품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날씨가 근본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부 경남 지역 과수 농가를 강타한 냉해. 따뜻한 봄 날씨로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졌었는데 다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며 대부분 꽃들이 얼어버린 겁니다. 키위나 복숭아, 배 등 어느 한 품종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농가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꽃이 만개됐을 때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복숭아는 0도만 돼도 이 복숭아 꽃이 얼니다.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것마저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곧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고 신선식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각종 과일류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에 이를 체감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특히 과일하고 이런 게는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배 하나에 10,000원씩 이렇게 하니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와 19.1%가 늘었습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80%와 102%, 그러니까 2배 정도 비싸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출자 연구기관인 KDI는 날씨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같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데 날씨로 인한 신선식품과 소비자 물가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KDI에 따르면 과거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1년 동안의 물가를 분석했을 때 날씨가 신선식품 가격과 소비자 물가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근원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급증한 소비자 물가는 점차 근원 물가와 비슷하게 돌아가려는 성질을 보였지만 근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쪽으로 향하는 정도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KDI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단기적인 물가 불안이 잦아질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잦은 비와 이상 기온 등으로 매실마늘 등 지역 농가에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농업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기계 장치가 레일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잎사귀에 흩뿌려지는 건 다름 아닌 농약. 4m가 넘는 높이에 분사구도 위아래로 움직여 멀리 뻗은 가지와 잎사귀 아래쪽에도 약재가 골고루 부착됩니다. 진주의 한 농기계 수리공이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상하 흔들식 농약 살포기입니다. 폭염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돌발 병해충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농촌진흥청의 성능 실험 결과 노동력은 기존보다 80%, 작업시간은 50% 넘게 감축된 반면 약재 부착력은 기존 30%에서 98%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시설 파프리카, 토마토 재배 농업인으로 4개 농가가 선정이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포기는 오는 8에서 9월쯤 연동 온실 상하 흔들식 무인 방제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진주와 사천 등 전국 8개 농가에 시범 보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청 지역 단감 농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시범 도입됩니다. 기존의 차광망과 비교해 구멍이 훨씬 작고 촘촘한 이 파란색 그물의 이름은 이른바 다목적 햇빛 차단망. 설치할 시 과원의 온도를 3도 정도 떨어뜨려 고온,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햇빛 차단망 설치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상품 과율 생산 비율이 11%, 수확량은 1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접목돼 노동력 절감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 강한 햇빛을 좀 막아서 온도를 한 3도씩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이게 촘촘해서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을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조절해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새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안개 분무 시스템과 히트 펌프 등 이상고온 대응과 시설 최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들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 요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여수 순천에서부터 시작된 반군과 토벌군의 공방, 이른바 여순 사건의 여파는 산청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려 210명에 달하는 시천 3장면의 주민들이 희생된 건데요. 산청에서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는 31번째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단장한 추모비에서 행사가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유족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군 시천면의 한 학교. 지난 1949년 토벌군은 이곳에 모인 인근 주민 중 78명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삼장면에서도 청년들이 까막골에서 집단 희생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식사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반군을 도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여수 순천 사건. 이를 막기 위해 파견된 토벌군이 지리산에서 공방을 벌이다 패배했는데 인근 마을인 시천과 삼장면 주민들이 공범으로 몰려 희생된 겁니다.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산청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210명. 희생자 대부분은 농사를 짓던 평범한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이 지금까지 다 유족들한테 다 맺히는 겁니다. 산청 지역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위령제를 개최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 완성된 추모비의 제막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모탑이 있던 단상의 중앙에 규모가 더 커진 추모비가 들어섰고 양쪽으로는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에 참여한 유족들은 이처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실 규명이 안 된 유족이 많이 있다며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유족들한테는 이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오늘 엄청스럽게 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보상을 받게끔 해주는 것이 소원이에요. 한편 10여 년 전 종료된 1기 진실화해위의 조사가 신청 사건 위주로 진행된 만큼 피해자여도 이를 모르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락됐다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서경방송이 경남도와 함께 청소년 꿈 토크 콘서트 청년지켜 지방방위대를 개최했습니다.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지역 청소년과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꿈의 그라운드 경남을 주제로 각계 청년들이 본인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서경방송은 주요 내용을 이달 말 지역 채널 8번과 지방방위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연을 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렇게 넓게, 폭넓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실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꿈을 쫓아서 너무 서울 쪽으로만 이렇게 갈망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많이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경남 지역에 우리 인재들이 더 점프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 역할도 조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주시가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민작가정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월화산 그늘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에는 오는 24일까지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손그림과 캐드 3D 등 제출 양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등을 기준으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9일 오후 1시 진주생활체육관에서 제17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 법정 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기념 행사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가족, 유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모범 외국인 주민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정착 우수 사례 발표, 각종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또 한보지구촌 퀴즈대회, 어울림 한마당,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집니다.
사천 제2 일반산업단지에 생활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사천시는 산림청으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아 산단 내 미관광장에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 사업을 마쳤습니다. 3,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은 다양한 수목과 화초, 조경 시설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생활권역 실외정원은 도시경관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동군의회가 부산시 해운대 구의회와 자매결연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운대 구의회는 하동군을 찾아 하동북천 꽃 양귀비 축제와 삼성궁 등 지역문화 탐방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상호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양 의회는 지난 2007년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남해 지역민의 집에서 머무르며 교류하는 관광상품 남해 외갓집이 출시됐습니다. 남해 외갓집은 관광객이 남해 지역 주민의 집과 마당을 활용해 캠핑 및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남해 여행 구독 서비스 남해로 오는 특화 상품이며 지난해 3곳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올해 5곳까지 운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소규모 양계 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군은 귀농기촌 인구 유입과 지역 대표 품목 육성을 위해 세계소에 총 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개사 신축과 급수시설, 관정시설 추진 등이며 군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다음 달 중 평가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0여 년간 한 곳에서 지역민과 함께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6월 말이면 운영이 종료됩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인데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인근 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마산 지역 향토 기업인 대우백화점에서 이름을 바꾼 롯데백화점 마산점. 롯데쇼핑이 인수한 지 9년 만에 백화점은 폐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적자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우백화점부터 롯데백화점, 마산점까지 20여 년을 지역과 함께 해온 백화점 폐점 소식에 지역민들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편리하고 모든 게 내 집같이 드나들고 뭐든지 필요하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면 내가 다 생활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요. 인근 마산 어시장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에는 건물 임대인인 KB자산운용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상대적으로 창원이나 이런 좀 비싼 곳보다도 마산 구도심의 지역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이 된다면은 더 잘 되는 그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낙관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폐점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영두 국회의원은 지역민으로 구성된 대책위 출범 등을 통해 이런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의 건물주인 KB자산과도 함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들은 뒤에 저희 시민들과 함께 또 시청도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서 새로운 도시, 이것이 도시 쇠퇴의 변곡점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한 채 다음 달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롯데백화점 마산점. 한편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폐점 대응 TF팀을 운영해 지역 상권은 물론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하늘이 쾌청하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꽃가루 지수도 낮음 수준으로 외출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빛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사천 8도, 하동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쾌청한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세종 8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하늘 표정 좋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13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4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과 한낮 기온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